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스크바나의 노든 901을 타고 나왔습니다. 노든 901. 자, 이게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올해 2022년에 이런 어드벤처 바이크, 리터급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미들급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 굉장히 기대작인데 그 어떤 브랜드의 모델보다 제일 빨리 나왔어요. 지금이 5월 달인데 뭐 4월에 출시했고 지금 5월 첫째 주인가? 하여튼 지금 일반 출고가 되고 있어요. 도로에 보이는 제일 빨리 출시된 어드벤처 모델인데, 자, 일단 허스크바나는 하드 엔드로를 위주로 갔었는데 필렌 시리즈를 만들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온로드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원래 어드벤처 바이크는 KTM의 뭐 어드벤처 시리즈가 있으니까 뭐 지금 890이나 1260이나 1690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어드벤처 라인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노든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긴 한데 약간 투어링. 그 허스크바나가 말하는 이 노든 901의 특징은 그 노든이 그 뭐 스웨덴어로 북쪽, 노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북쪽으로 가라. 지금 현재는 모 회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지만 원래 출시는 스웨덴이니까 북쪽인가?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가려면 뭐지? HID? 아무튼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동쪽으로 좀 왔는데 온로드 투어링에 기반을 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드벤처 바이크가 아니냐? 또 그건 아닌데, 일단 앞바퀴가 21인치, 뒷바퀴가 18인치. 자, 앞바퀴가 21인치라는 거는 오프로드 주파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이런 미들급 이상의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19인치를 많이 사용해요. 그게 이유가 온로드에서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21인치. 근데 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앞바퀴가 21인치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1인치라면 공도에서 티가 나거든요. 온로드에서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좀 휘청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오프로드 주파성은 좋죠. 근데 보통 어지간한 우리나라에 있는 임도에서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 근데 19인치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정성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든 얘를 허스크바나가 만들면서 KTM의 어드벤처 라인업들이 다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그러면 KTM의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좀 더 센 오프로드, 진짜 모험, 뭐 심한 데 가고 큰 거 뭐 하나 넘어가고 이렇게 좀 약간 빡세게 다니는 그런 거를 지향한다면, 허스크바나의 이 어드벤처 바이크는 좀 더 편안한 주행, 좀 더 멀리 가는 주행. 사실 이런 미들급 이상의 어드벤처 바이크로 어디 막 어필 심한 데 치고 막 그러는 게 원래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바이크가 있는 반면 단점이 있죠, 그런 바이크들은.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조금 피곤해. 근데 이런 일반적인 주행 위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공도에서 굉장히 편안했어요. 앞바퀴가 21인치인데 공도에서 편안하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특임만 해도 앞바퀴 21인치인 거가 공도에서 약간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전혀 없을 만큼 굉장히 온로드에서 안정감이 있었다. 그리고 얘를 처음에 탁 탔을 때 보기 되게 덩치가 커요. 그리고 얘 처음에 프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컸던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사이드나 이거 세워놓고 앉으면 굉장히 발착지성도 좋고 낮아. 이게 절대적으로 낮진 않는데 시트 번호는 까먹었어요. 그런 숫자 같은 거는 외우지 못합니다. 방금 본 숫자밖에 기억을 못해. 자, 키가 좀 커가지고 170. 뭐 안 믿는 분도 계신데 믿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돼요. 발끝이 닿는데 시트 앞부분이 굉장히 홀쭉해가지고 발이 되게 잘 닿아. 근데 시트는 넓고 이 뒷부분은 넓고 이 아래쪽이 너무 뚱뚱하지 않아. 그래서 스탠딩 자세를 취했을 때 딱 이 부분에 요 시트 이 부분에 무릎이 딱 닿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딩 포지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도 핸들이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어가지고 팔을 딱 되게 편하게 올릴 수 있었어요. 얘네들이 좀 높거나 시트가 너무 낮은 바이크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앉았을 때 이거 굉장히 다룰만 하겠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스탠딩 자세 했을 때도 굉장히 이게 쫀쫀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발표했던 것들을 보면은 랠리 바이크,
뭐 그런 뭐 다카르라든지 뭐 파라오라든지 그런 랠리에 나가는 그런 바이크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포장을 주행할 때 스텝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보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잘 움직여요. 자, 여기서부터 라이딩 모드를 바꾸고 갑니다. 오프로드 모드 놓고 무겁지가 않아요. 차가 무겁지가 않고 핸들에 뭐 댐퍼도 달려있는데 핸들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되게 타치로 조정하고 다리로 스텝으로 조정하고 핸들은 그냥 도와주는 핸들이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서 저속 컨트롤 하거나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런 천천히 내 마음대로 장애물 피하는 거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 얘는 근데 조금 덩치가 좀 있고 느낌이 좀 그래서 좁은 데를 빨리 달리는 거 물론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평탄한 곳을 좀 더 빨리 달리는 거 그게 좀 더 맞는 바이크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말랑말랑해. 되게 안락한 승차감이에요.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이에요. 아니 오프로드에서 왜 이렇게 안락한 느낌인 거지? 앞에를 눌러주는 느낌보다는 뒤를 좀 더 가볍게 해가지고 돌려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하체로 바이크를 조정했을 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길에서 갈 때 굉장히 편해요. 발만 조금 눌러주고 쳐다보고 부드럽게. 근데 오히려 극저속에서는 트로틀 감이 확실히 조금 느리긴 해요.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저속으로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조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배기량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달려야죠. 근데 이게 다루기가 쉬워서 초보자들도 금방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발착지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이 덩치에 비해서, 이 시트고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몸 움직이도 좋고 서스펜션이 되게 말랑말랑. 네. 근데 이게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서스펜션 이용하기도 되게 좋게 돼 있습니다. 뭐 핸들링도 굉장히 가볍고 앞바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댐퍼도 좀 달려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굉장히 다루기가 편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있고 이 전자식 스로틀 라이드 바이 와이어 요게 초반에는 한 2000rpm 미만에서는 조금 반박자 느린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섬세한 컨트롤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일단 뭐 3000rpm 이상으로 돌리면서 조금 시원하게 주행을 하면서는 굉장히 다루기가 편했는데 아예 극조속 한 10km 미만으로 뭐 돌 피하고 뭐 그런 주행은 굉장히 가볍고 편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임도들을 달릴 때 조금 더 속도를 내야지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타보니까 물론 잘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험한데 심한 데를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어드벤처라는 거를 한번 즐기고 싶은 사람들, 모토 캠핑 그런 거를 다녀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맞는 설정이 아닌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해 보여도 이 안에 저희 캠핑 장비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달려있고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항감이 없어가지고 다루기가 되게 쉬웠어. 뒤에 보통 이 정도의 큰 무게가 달려있으면은 저속 컨트롤 할 때 좀 뒤가 노는 잡아채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게 느끼게 된 이유는 당연히 설계할 때부터 짐을 싣는 거를 감안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스틸 트레일리스 프레임 이게 안 보여, 이게 가려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연성이 좋고 되게 부드럽고 쫀쫀하거든요. 이렇게 이 프레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옛날 랠리 바이크들을 지금 재해석한 그런 느낌인데 앞에 페어링이 솟아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내가 보기엔 못생겼어. 근데 디자인은 역시 개취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정말 멋있다 이쁘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겐 되게 이뻐 보이겠지만 저는 디자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순정으로 안기둥 달려있는 거, 요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정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편하게 이런데 버튼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페어링 밑에 순행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되게 길게 쫙 들어가 있는데 냉각팬이 두 군데 달려 있어요. 두 군데 달려 있어 가지고 한 4000rpm 이상으로 지금 오늘 날씨 기준으로
영상 한 22도 정도 되는데 뜨거워. 속도를 좀 내릴수록 엔진을 좀 더 높게 회전시킬수록 열기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다른 부분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무릎 아래쪽, 그래서 뭐 어드벤처 부츠 같은 걸 신으면은 열기를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장점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연료 탱크가 요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연료 탱크예요, 다. 근데 안에 플레이트가 달려 있고, 보호 플레이트가 달려 있는데 안에 고무나 이런 거 이중으로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뭐 크래시바 같은 걸 달면 더 좋겠지만 그럼 못생겨지잖아요. 그냥 이대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얘랑 이 부분이 더 먼저 닿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잘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면서 한 번도 못 썼는데 퀵 시프터가 달려 있어요. 까먹어서 난 한 번도 못 썼어. 퀵 시프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뭐 그렇지 안 잡아도 기아를 잘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어 서스펜션 초기화중 조절하는 건데, 리어 서스펜션의 그 움직이는 트래블은 215mm, 그리고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은 이 에이펙스 WP 서스펜션의 파이스는 43mm고, 그리고 서스펜션 트래블은 220mm예요. 뒤는 215고, 이 정도면은 거의 오프로드 어드벤처 바이크들의 거의 표준에 가까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스펜션 트래블이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장애물이나 그런 것들 잘 넘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아까 말했듯이 21인치고, 브레이크는 뭐, 근데 이 캘리퍼가 신기한 게 브렘보나 그런데 OEM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허스크바라가 만들었대요. 4피스톤 캘리퍼인데, 그리고 브레이크 이 디스크 직경은 320mm짜리 더블 들어가 있고, 뒤는 260mm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동력 같은데 뭐 의심하지 마라, 그런 뜻.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허스크바나 강남 딜러의 데모 차량인데 옵션을 좀 붙여놨어. 스티커도 좀 많이 붙여놓고,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패드, 요거 질감이 되게 좋아. 이거 순정 옵션이고, 시트는 순정 사양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센터 스탠드 순정 옵션 달아놨고요. 그리고 요 소프트 백들 세트, 요 캐리어 따로 달아가지고 이걸 장착하는 건데 되게 가벼워서 좋아요. 가벼워서 뭐 철가방 튼튼하고 뭐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자체로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가볍고 사용이 편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게 탈착이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거 탈착이 한 두 군데만 얘기해 딱딱 제끼면 바로 떼어져요. 되게 간편해. 신박해. 이거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약간 보호 성능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세게 타고 싶으면 이것만 달고 타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장착도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딱딱 1차 끝. 그리고 이 롤백 사용 방법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버클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금 달라요. 좀 더 견고하게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떼어서 그 방수 기능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방수지만, 오토바이는 방수지만 옷은 젖거든요. 옷이 젖고 텐트가 젖고 침낭이 젖으면 겁나 짜증나죠. 근데 이런 롤백 타입, 이게 가장 확실한 방수죠. 어디다가 뭐 하고 뭐 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확실한데,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굉장히 넣다 빼기 좋아요. 여기에는 저의 캠핑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빙자해서 캠핑하러 왔어요. 일하는 척 하면서 놀러 오기. 그리고 연료 탱크가 몇 리터인지 까먹었는데 꽤 커요. 아까 2만원어치를 넣었는데 그럼 12리터 정도 들어갔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호는 자막으로 대충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라이딩 모드가 레인, 스트리트, 오프로드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익스플로러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건 약간 추가 옵션인 거예요. 그걸 하면은 세부적인 그런 전자장비의 개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ABS는 그 IMU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코너링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윤리 방지, 윌리 컨트롤 있고, 트랙션 컨트롤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연히 레인 모드로 하면은 개입을 제일 많이 하겠고, 스포츠는 적당히 하고 오프로드는 거의 안 하고. 근데 오프로드 모드에서 트랙션 컨트롤과 ABS가 완전히 해지가 되진 않아요. 작동은 해. 근데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임도 달릴 때는 굳이 끌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다니려면은 충분히 그런 거를 해제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ABS랑 트랙션 컨트롤이 활성화돼 있는 오프로드 모드인 걸 확인했는데도 빡 감으면 뒤가 촥 돌고 ABS가 두둑 락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는 쓰기 좋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락해요. 근데 안 좋게 표현하자면 조금 무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들어갈 때 되게 잘 들어가. 너무 잘 들어가. 근데 바로 나오면서 띠용이 아니라 탁 잡아주긴 하는데 약간 계속 온로드에서 조금 빨리 달릴 때 요철 같은 데 만나면은 조금 놀랄 수도 있었어요. 예. 이게 들어가네. 보통 거라면 탁 잡아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딱 잡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되게 장거리 주행을 위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아닌가 싶은데 얘들 되게 조절하기가 좋거든요. 그 리바운드랑 콤프랑 바로 따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압축, 이게 신장일 건데 이거를 되게 쉽게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세게 타고 싶다 그러면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은 역시 편안하고 그리고 경쾌하다. 그게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반응이 느리고 저속 토크가 풍부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조금만 스로틀을 더 열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쫙 나가요. 이 나가는 게 빨리 나가요. 강력한 토크로 땅을 박치고 빠바바박 나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슉 올라가는 느낌? 이런 주행 질감은 그 필레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빨리 달리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여유있게 달리고 싶어지네.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이게 약간 무른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나라 임도 달릴 때는 충분합니다. 네, 충분했어요. 뭐 전혀 부족하거나 뭐 낭창거리네 서스를 바꾸고 싶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이게 물렁물렁 출렁출렁이 아니라 초기 느낌이 굉장히 넉넉한 느낌? 넉넉하게 딱 받아줬다가 싹 잡아주는.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KTM의 어드벤처 바이크들이나 뭐 BMW, 혼다, 두카티의 그 서스펜션 반응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게 예를 들면 두카티가 조금 하드하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혼다는 묵묵묵묵 뭐 이렇게 약간 출렁대는 걸 잡는 느낌인데 얘네는 되게 뭐 흘러가는 물 같아요. 이렇게 훅훅훅 되게 이렇게 모글 같은 데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서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서스펜션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요. 좋았어. 그리고 뭐 출력 같은 것들은 뭐 이게 최대 105마력이고 근데 그 최대 마력은 한 8,500rpm 정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대 토크는 100Nm 미터인데 아마 6,500rpm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요 영역대가 제일 활기차게 엔진이 돌아가고 이게 지금 병렬 트윈인가 엔진이? 그렇지. 병렬 트윈 엔진 899cc 엔진인데 그 사실 저는 병렬 트윈 엔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별로 심심해서. 근데 얘는 한 4,000 이상 돌렸을 때 굉장히 2기통 같은 느낌? 이 V트윈 2기통이나 L트윈 같은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기차게 돌렸을 때 굉장히 재밌는 엔진이다. 그리고 얘의 머플러 순정음은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음이 더 많이 들리는 이 망할 유로5 때문에 너무 심심해졌어요. 그렇긴 한데 뭐 아직 95dB 환경 규제, 아니, 소음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탱크의 가드랑 밑에 언더가드가 순정인데 그렇게 막 두껍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잘 보호해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다가 뭘 좀 더 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통 모토 캠핑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2,050만원. 자,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의 비슷한 배기량의 어드벤처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2,500이 넘고 뭐 오버리터급들은 뭐 2,700, 800, 3,000 가까이 되고 그런데 2,050만원에 899cc 거의 리터급에 준하는 어드벤처 바이크는 그리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어드벤처 바이크는 노든 901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로 센 곳을 막 가고 싶다.
막 가서 나는 남들처럼 막 그런 험한 데 가가지고 막 오토바이 작살 내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도 사서 스콜피온 랠리 STR 대신에 그냥 랠리 꼽으시고 뭐 이런 거 좀 떼고 이런 거 달지 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좀 타보니까 나는 모토 캠핑이란 걸 한번 다녀보고 싶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캠핑용으로는 이게 최적이 아닌가. 오히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모토 캠핑 많이 다니시고 저도 지금 캠핑을 왔는데 요 순정 패키지를 이용하면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 상태로 텐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부인님 혹은 여친님을 모시고 다녀라. 그게 오토바이 오래 탈 수 있는 비결이다. 아무튼 모토 캠핑을 시작해보고 싶으신데 뭐 적당한 바이크가 없을까 라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이크입니다. 노든 901 괜찮아요. 일단 가격 2,050만원,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다. 그리고 노든 901을 사고 싶으면 허스크바나 강남으로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